제15차 LMO 포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차 LMO 포럼 세미나는 지난 9월 말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바이오안전 서밋 강사국 회의 일명 칸막 세븐이라고 하는데요. 그 칸막 세븐의 주요 이제 논의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향후 2년 동안 의장국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후속 대응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순에 따라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신 정재환 석학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정재환 서의관입니다. 농림청 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뒤에 발표가 있으시고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인사를 못하라고 해서 앞에 세워진 것 같은데요. 15차 포럼에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한 2달 정도 전에 평창에서 많이 얼굴을 뵈어서 그런지 상당히 낯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2달 전을 기억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한 일주일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평창에서 일주일 내내 있는 회의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낯선 주제를 일주일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되게 큰 틀에서 얘기하시다가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에 약간 왜 저렇게 목숨을 걸지 할 정도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각국에서 오셔가지고 토론하는 보고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행사 자체는 상당히 저희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상당히 성공이 일치됐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행사고 오늘 이제 목적이 후속 대응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로는 우리 국내에 계신 전문가분들 사이에도 이런 논의되는 것들이나 앞으로 우리 할 과제들을 좀 서로 공유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정부 쪽에 있으니까 정부 부처별로도 그렇고 아니면 각 파트에 나오나 흩어져 있는 학계분들 아니면 기업분들도 그런 논의된 것들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GMO 또는 LMO라고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시가 제대로 안 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예를 들면 음식을 사고 음식을 먹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여서 하는 포럼도 중요하지만 실제 논의되는 얘기들을 흔히 소비자 아니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저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듣고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그대로 나눠주시고요. 네. 다음은 시간에 따라서 이번에 칸막세븐 개최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잠깐 시청 행사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창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여하여 왔으며 특히 제7차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강사로 회의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기술원 김기철. 위와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김성윤. 위와 내용 같습니다. 저희 바이오안전센터 센터장이시고 지금 LMO 프로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장홍민 박사님께서 개사를 잠깐 해주시고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바이언스 정보센터 장기자 LMO 포럼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원입니다. 먼저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LMO 포럼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만 그 맙7을 뒤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사 개최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우리나라의 그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까지 얘기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본 포럼을 열었습니다만 이 포럼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LMO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서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대화가 이루어져서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고 또 좀 보다 나은 한층의 어떤 합의된 그런 바탕 그런 레벨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 LMO 포럼인데요. 오늘의 토픽이 맙7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맙7 이 사실은 일반 시민 또 일반인들은 쉽게 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상으로도 그런 주제라서 처음에 이 LMO 포럼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 게 좀 기본 이 LMO 포럼의 그 취지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안전관리 이 바이오의 보다 나은 그 안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 우리가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LMO법이죠. 그 LMO법은 또한 이 바이오스 의정서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의정서에 대해서 사실 충실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잘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한다면 국제사회 속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빛이 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이 바이오에 대한 안전성을 심어주는 신뢰를 갖게 해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훌륭한 그 이슈이자 토픽이라고 봐서 내심 함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된 내용들이 이 산업부의 정재환 서기관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잘 취합되고 쉬운 얘기로 또 잘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해주시고 또 이후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오늘 포럼, LMO 포럼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승기 과장님, 또 김태산 박사님, 그리고 또 최상 교수님, 그리고 임 박사님, 임원탁 교수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텐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기탄 없이 의견을 내주시고 해주셔서 우리 앞으로 LMO 프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보다 나은 LMO 안전관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가 총 4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로 그 맙7 경과 주요 성과 및 대응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선을 해주신 장호민 센터장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맙7 오버로 한 그런 경과와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뒤이어서 각 전문가적인 시견에서 참여해 주시고 일을 해주신 여러 발표자와 또 토론분들께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칸밥sek은 이 바이오수소 제10차 당사국 회의는 9월 말서부터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만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미 이 준비를 해왔었죠.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또 일본 분들이 사실은 맙6 2년 전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 그 뒤이어서 지난 10월달에 몬트리올에 방문하는 등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관계부처 회의들 또 전문가 회의들 해서 쭉 이제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죠. 그리고 6월달에는 특히 산업부 이인호 국장님께서 몬트리올 가셔서 이제 의장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브리핑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 고민도 하시게 되면서부터 정말 칸밥sek은 시작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와 전문가들의 회의나 그 내용 검토, 대응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대 행사, 그리고 모의 당사 회의라든가 또 토론 대회 등 그리고 또 여기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로 대학생 기자단도 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해서 알리는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9일 날 개회와 더불어서 장관님 모셔서 앞에 리드를 해주시고 해서 일단 잘 진행됐었고요. 저희들 그동안 준비해온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장관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임해주실까 했는데 아주 그동안 산업부 내에서도 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그런 기운을 잘 받아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 역할을 하신 이인호 국장님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부의 서기관님, 또 김은미 상관님, 또 주무관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전체적인 그 행사는 CBD 이 사무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관계부처와 더불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 당사국으로서의 역할은 또 대표단을 따로 없어서 구성해서 했었죠. 정석진 과장님 대표단장으로 해서 박준기 과장님, 정기학 선생님 부단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그룹 1, 2에 각각 그 의제들에 대해서 부처분들께서 역할 분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별로 통과를 대강 한번 훑어보면 개회식은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요. 회의 조직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칸밥7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장관님이어서 국장님께서 이어서 쭉 이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신입장 보고를 이렇게 이어서 다음 의무중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의무중수위는 기본적으로 이 맙7이 잘 되게끔 그 의정서가 잘 지켜지도록 어떻게 보면 권고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 의정서 이 당사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커미티인데 거기에 이번에 최수환 교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이번에 성과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연정보센터는 뭐 기본적으로 이 국제바연정보센터가 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점점 앞으로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보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보의 축적 관리, 유통, 또 그다음에 BCH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능을 위해서 확대되는 되가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결정이 있었고요. 특히 개도국 장려를 강조하면서 능력 형성에 좀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포장 시험을 목적으로 한 환경 건출, 특히 첫 번째 있어서 BCH 등록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 등 해서 결정문이 포함이 됐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안하는 이니셔티브에 이 정보와 관련된 유럽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고 또 특히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런 공감조가 있었습니다. 재정 메커니즘은 그 전체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제프 등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CBD 사무국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뭐 건설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고요. 의정서 행정 및 예산은 우선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의정서 당사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정서 진행 메커니즘이 당사국 회의 진행 메커니즘이 앞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죠. 앞으로 2주 동안에 3개 회의, CBD 당사국 회의, 또 의정서 당사국 회의 2개, LMO하고 ABS, 동시에 2주간에 열리는 그런 조정된 2주간의 회의를 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전략적인 그 역할 분담 또 참여 그러면서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와 공동의 어떤 그 논의와 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정서 이행 급결 세션은 뭐 제가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근데 여기는 그 들어보신 분은 많겠습니다만 워낙 그 개도국들이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돼서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그 시간 조정하는 데 저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왜 이런 세션이 이제 열렸냐고 할 정도까지 해서 좀 핫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중요한 제안을 했죠. 이 개도국 그 이행을 위해서 한국이 이 커퍼스리딩 이니셔티브 제안을 하겠다라고 이제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이니셔티브를 연계해서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계속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니셔티브는 그게 2개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것, 또 사무국이 주도하게 하는 것 이렇게 2개로 나눠서 6년 동안에 약 400만 달러 정도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팀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양태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사무국은 특히 의정서 이행 측면에서 반드시 그 필요하다고 하는 기술적으로나 뭐 그런 측면은
사무국이 주도하겠다 해서 그쪽은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사무국이 주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펀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 개 다 이 부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두 개도 사무국 주도분도 우리가 좀 우리가 국가 정부 차원의 전문가 입편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젠다별로 또 보면 지금 선포장 특별 이런 실무 그룹 2 박과장님께서 뭐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칸막3에 결정된 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죠. 이게 수출이 있어서 표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표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국제적으로도 운송하는 데 있어 표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현재 칸막3 결정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이용되는 정보를 각국으로부터 더 받아서 특히 3차 보고서, 국가 보고서 그걸 기초로 해서 9차 회의 때 더 한번 논의하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들리는 그런 여기서 이제 중간적으로 결정이 된 게 있다고 하면 스탠드얼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라고까지 조금 이제 단순화되는 그런 좀 심플파이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구제는 이제 비준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촉구하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가입에 대해서 이 가입 비준에 대해서 더 앞으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지금 히든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해성 평가 및 관리는 박승 과장님 발표로 넘기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우려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의 문제인데 다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조정자로서의 그러면서 우리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몽탁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현재 스타디를 해왔고 앞으로도 좀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모니터링 보고는 뭐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된 양식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3차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지킵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15년 11월까지 3차 보고서가 이제 그 마음대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잘 거기에 준수해서 준비를 하도록 관계업체분들과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의정서 실효성 평가 및 재검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거 특히 이제 의무준수위원회 하고도 활동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 의정서 실효성 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최상규 센터가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또 저희들한테 또 다시 또 잘 피드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례적 국가 이동 및 비상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핫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의문도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가지고 좀 하자는 그런 결정 사항들이 있었는데 의문 중에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이 비의도적 의도하고 불법적 의도하고 무슨 차이냐 그런 의문서부터 아직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많은 그래서 그런 실제가 있으면 실적인 사안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좀 그 정보를 공유를 하자. 그래서 특히 BCH 역할을 강조하고 하는 상당히 여기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좀 사무국 또 BCH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하면 당연히 우리 역할도 커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좀 국내
토론회만 여러 가지 사실을 거쳤는데 앞으로는 좀 눈을 구체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앞으로 이 말씀합니다. 밀폐용에 대해서는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FFP 환경 과출 이쪽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밀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선 정보에 관한 사항을 BCH에 설치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게끔 여기 관련된 국내 혹시 규정이 있다면 다 여기 올려서 서로 정보 유통을 하자. 우리 마침 또 여기에 관한 그 법령 개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보도 앞으로 넣고 국제적으로 좀 정보를 활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차기총회는 2016년 11월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2년 동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멕시코에서는 내후년에 하게 되는 그 회의가 잘 준비되게끔 의장국으로서 도와주는 리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또 관계부처분들도 이 산업부하고 같이 좀 잘 도와서 그런 의장국으로서 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이 CBD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후속 대응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니시티브 이거는 관계부처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지금 산업부 중심으로 계획을 짰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관계부처분들이 의견 또 어떤 프로그램 또 예산적으로도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편력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의장국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해서 앞으로 이 산업부는 물론이고 관계부처분들 같이 이 후속 조치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 차기 그 회의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적기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전문가분들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사이트로 같이 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내용적으로 이상이고요. 사진들을 기존 대표적인 사진 몇 가지 캡처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두 번째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단장 맡아주셨던 박승기 과장님께서 시업 비행 P7 주요의 재건의 결과를 전망하면서 실무그룹 2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생물다양 선체가 총회 결과 칸막 7 특히 실무그룹 2, 고트그룹 2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민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순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정부 기관간 인사교육에 의해서 저는 지난 10년간 경북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이제 GMO 개발을 위한 그런 유용한 유전자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GMO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 4월 1일 농촌진흥청의 생물안전성과 특히 GM 작물의
그 위해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그런 우리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그걸 한다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 그 평창 그 총회에서 우리 서기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워킹그룹 2에 우리 한국 대표를 맡아갖고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 혹시 제 발표 내용 중에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갖고 좀 여러분한테 충분한 그런 이해를 충분한 설명이 못되는 부분이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하고 워킹그룹 1하고 2인데, 오늘 저는 주로 워킹그룹 2에서 논의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 2의 그 아젠다 5번, 10번, 12번, 16번, 17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는데, 그 각 아젠다에 대해서 먼저 아젠다의 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카막 우리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 총회에서 인원된 주요 의제의 회의 내용, 특히 이제 그 상정된 의견과 그 상정된 의견에 대한 어떤 토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 발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아젠다에 대해서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이 그때 요 아젠다 5번 할 때는 대응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젠다 개요는 바이오안전성 이행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체계, 그 다음에 BCH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 공유 체계 확립, 능력 형성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 아젠다 5번에 대한 그런 칸맙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칸맙 2004년도 칸맙 1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시범 중에 운영하는 BCH, 정식 BCH로 전환했고, 2에서 중장기 계획을 채택했으며, 3에서는 정보 공유에 필요한 인프라, 인력 해결 방안을 좀 논의를 해오고, 그 다음에 칸맙 4, 그 다음에 5차 회의, 6차 회의까지 그 능력 형성 프로그램 확대 강조까지 쭉 BCH의 어떤 역할들이 계속 확대되고 계속 이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 5번에서 상정된 의견에서는 BCH 센트럴 포털에 대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3차 BCH 능력 형성 프로그램의 지역 승인 요청, 그 다음에 시험 연구용 학력 방출 정보 BCH 등록 여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이런 것들이 상정되었고, 여기에 대한 논의 내용은 BCH가 우리 정보 공유를 위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도구로 지금 자리매김됐다. 그 다음에 시험 연구용 정보 환경 방출 정보의 BCH 등록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통한 BCH 3 프로젝트에 관한 조사가 시행 이런 데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이 센터장님이 한국을 대표해서 발언한 우리 발언문에서는 BCH 관련된 결정문 초안을 저희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포장 실험 목적에 한국 방출용 LMO가 첫 국가 이동 시에 관련 정보를
BCJ에 등록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KBCH는 다른 UNEF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그런 능력 형성 지원 워크숍을 계속 이렇게 3차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그 능력 형성 이니시티브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아젠다 1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10번은 이제 그 LM의 국가간 이동, 시급, 운송, 식별, 포장 식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호는 LMO가 안전한 국가간 이동을 위한 조치, 그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기준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2006년도 칸막 3에서 결정사항이 그 LMO, FFP 상업 송장 및 별도 서류 표기사항으로 만약에 이제 LMO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does contain이라고 표시를 하고 한 가지 사항 또는 불특정 LMO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그 may contain이라는 이렇게 표기를 하자. 그 다음에 기존의 상업송장 등의 서류 표시에 별도의 그런 서류를 사용하고 선적된 LMO의 의도적인 환경 공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LMO의 명칭, 그 이벤트 코드, 식별 코드를 공개하자. 그 다음에 그 BCH의 주소 관련 추가 정보를 이런 것들이 2006년도 막3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보면 막1에서 그 LMO, FFP 그 수출입 설립 표시 내용에 관한 아텍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막2에서 그 아텍에 대한 결과 검토 그 LMO, FFP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는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 막3에 대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4, 5, 6에 대해서 6 동안 꾸준히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회의에서 상정된 의견은 상정된 안건으로는 먼저 이제 2006년도 막3에서 결정된 사항 기존에 이제 식별 요건을 계속 이행하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does containing, may contain 요 용어와 그다음 기존의 교육 서류 상업 송장과 동반 서류에 관한 내용, 그다음 3차 국가보고서 제출 요청, 그다음에 검출 식별에 관한 캐파시티 빌딩에 관한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상정되었고 그 논의한 내용은 의정 18조 2조 A항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다음에 18조의 3항에 관련한 내용, LMO, FFP, 그 지급 운송, 식별 및 포장에 관련된 표준 우리가 스탠다드 개발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가 됐었고 그 결정된 사항으로는 그 3차 당사국회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시를 한다. 그다음 국가 보고서의 제출을 동의한다. 그다음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면 동의한다.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저희가 이제 발언한 내용은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막7 결정에 따른 그 LMO, FFP, 식별, 동반 서류 관련 사항을 저희 한국에서는 충실히 이행하겠다. 3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실적이 실제로 이제 상당히 저금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하고 충분한 정보 수집을 우리 사무국에 요청한다. 그 향후에 그 LMO, FFP, 식별 및 동반 서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별 보고서를 보면 그 의정 18조 제2A항과
그 탐합3 결정문 3-10 제4항 보고가 13건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13건이 있었고 한국 보고서는 방금 저희가 발언한 내용과 비슷한 그 맙세븐 그런 그 LMO, FFP 시점 및 동반설 관련자 충분히 이용하고 현 시점에서는 별도 설계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그다음 상업성장의 표기 내용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 한국의 국가 보고서에서 저희가 국가 보고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젠다 1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젠다 12는 그 위해성 평가 및 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 아젠다 개요는 위해성 평가 제15조, 그 위해성 평가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돼야 되고, 그 수익국은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수익 여부를 결정하자. 그다음 위해성 평가 비용은 수초국이 부담하고, 그 부속서 3, 그 위해성 평가 목적, 용도, 방법을 규정하는 이런 아젠다 평가와 그 16조에 관한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위해성 관리 조치 시행과 비도적 국가 이동 방지 조치, 당사국 간의 협력, 특히 위해성 가능성이 있는 혹은 없는 LMO 또는 형질의 식별 및 취급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캅 2, 2005년도 캅 2에서 그 아텍 그 특별 전문가 그룹 설치를 결정함으로부터 캅 3에서 아텍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4, 5, 6에서 그 우리 아텍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이던스들이 만들어지고 가이던스 세대 연구가 결정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논의가 되어 왔는데 사실 그 이번 회의에서 그 상정된 의견들은 위해성 평가의 가이던스 채택, 그다음 능력 형성, 그다음에 아예 특정 분야에 대한 추가 가이던스 개발 여부, 그다음에 이식위해성 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치지 않는 LMO 형질에 대한 그런 BCH 정보 수용, 갱신할 사이트를 개설, 뭐 관련 내용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이 아젠다 12를 논의하는 여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각국 당사국들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되어갖고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회의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위해성 평가 가이던스 채택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됐는데 채택에 참고한 여부들이 각국의 어떤 이해에 따라 굉장히 그 대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또 회의를 마치고 컨택그룹 회의를 또 저희가 저녁에 7시부터 두 번째 컨택그룹 회의는 밤 1시 반까지 아주 그 당사들이 한 100여 명이 참석해서 6시간, 7시간 아주 굉장히 이제 열띠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이던스 관련 합의문 결정에서 당사국이 POC 채택, 사용 또는 테스트, 지속적인 여기서 디테일을 여기서 보니까 이런 용어 하나 갖고도 막 굉장히 막 싸우더라고요. 이거 용어를 이제 디바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임프로브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추가 가이던스가 뭐 필요하냐, 이런 걸 갖고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구성을 위한 통합 패키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통합 패키지 채택이 불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통합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테스트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인원대 결정이 되었고, 탭과 전문가 포럼에 대해서 지금 탭으로 당사국을 확대하자. 지금 지역별로 4명씩, 지역별로 20명, 업적어 9명이 29명 체제로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뭐 다시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전문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아텍과 온라인 전문가들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체 건강 식물다는 보존에 장기적 위험을 가하거나 그런 위험을 가하지 않는 그래야만 특징들에 관련된 이렇게 대해서도 BCJ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하고 당사국에 정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회의에서 가정이기 때문에 좀 뜨겁게 논의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 평가및 전문가에 대한 특별 전문가 보고서를 이제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습니다. 그 의정부 18조 2조 A항과 카마프리 결정문 다시10 상황의 이행경은 이제 보고가 밑에 내용에 있는 23건의 보고가 있었고 한국의 그 보고서를 요약하면은 그 카마프리 결정에 그 LMI 110별 동반서류 관련자는 충실히 이용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뭐 다른 검토는 필요하다. 그다음 상업적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게 저희 한국에서 그 한국의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아텍그룹에서도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5개 지역 15명, 업체로 9명에 24명으로 지역 대표 5개 지역 대표는 아프리카, 그다음 아태, 남미, 중앙, 동유럽, 그다음 서유럽, 기타 이렇습니다. 업체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젠다 16번 비거래 국가 간 이동 및 비상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젠다 개요는 인체 건강, 생물 안전 보존의 지속적 이용, 그 다음에 통보 및 적절한 조치 의무, 그 다음에 협의 의무, 당사자, 이해 당사국 간의 적시 의무 이런 데 관한 어떤 내용인데 이번 지금까지 이제 아젠다 16번에 대해서 그 카막 2010년도에 그 카막 파이브에서 그 전략 계획 2022 수립되었고 카막 6에 2012년도에 카막 6에서 LMO 비거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결정 뭐 이런 어떤 내용의 어떤 결정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총회에서는 상정된 의견은 검출 및 식별에 관한 네트워크 시업에 관한 권고안, 그 다음에 의정 사무국에 다음 같은 그런 사항을 요청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사무국에 요청하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 검출 식별을 위한 실험실 네트워크라든지 비상조치 메커니즘 사례연구 정보 종합이라든지 이런 데 관한 내용들을 요청되었고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토론 내용 및 결정문을 보면 그 논의된 내용은 능력 형성에 관한 온라인 대면 오피셜 확대를 지지하고 그다음 비상조치를 위한 추가 가이던스 개발에 이견이 있고 그다음 공식적 비공식적 자문이 구성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합의된 내용은 LMO 검역 시대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비교적 국가 간 이전 및 비상조치에 관한 각국의 실제 사례를 상무국에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국가 보고서 먼저 요약을 보면 LMO 비교적 국가 간 이전 시 최근 조치에 대해서 12년도 통합 6에서 논의된 검토 결과 요약입니다. 그래서 LMO 비교적 국가 간 이동을 위한 규제 조치 장치 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요번에 우리 4월 때 한국의 보고서 내용 요약을 이렇습니다.
그 비교도적 국가 간에 따른 가이던스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국가의 정보 제출을 촉구하는 결정문 초안을 지시하고 단순 시험 및 우수 목적의 LMO의 국가적 이동에 관한 그 관련 정보 제출은 불필요하다. 이런 어떤 내용의 그 한국의 그 보고서를 지난 4월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젠다 17번 그 LMO의 밀폐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기호는 밀폐유형 3조 2항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평가 기준 6조의 제2항, 그 다음 취급, 운송, 부장, 식별 유형은 18조 제2항에 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통합 2016에서 그 의정서 18조 이 비항 관련 사항에 관한 위원 협력, LM 건축 및 식별에 관한 기술 이전 지원, 개도국 발전도 산업에 대한 능력 형성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이번 그 2차 국가 보고서 요약하면 LMO 밀폐유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의정서 18조 2A항 그 밀폐이용 LMO 수입에 대한 요구적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의 현황,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정 의견은 밀폐유형에 관한 사무국의 제안, 그 다음에 의정서 이행 촉구를 위한 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갔고, 논의 결과는 밀폐유형 LMO에 관한 각 당사국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 합의문 내용은 LMO 밀폐유형 당사국의 실제 경험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고, 능력 형성을 위한 정보, 경험의 공유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비이론적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가이던스 개발을 지시하고, 관련 국가의 정보 제출을 촉구하는 결정문 초안을 지지하고, 단순 시험 목적, 운송 목적의 LMO의 국가 이동에 관한 관련 정보 제출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한국의 입장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드린 아젠다별 그 내용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BCH 5번, 10번, 12번, 16번, 17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주 쟁점하고, 그리고 요번 그 당사국 통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 동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또 와서 또 GMO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의견도 표출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MO 개발하면서는 농촌진흥청 규탄 기자회견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농촌진흥청이 그 누구보다도 이 GMO 그 미해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금 우리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저희가 그 연구하는 그런 것에 물론 이렇게 일부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 개발에 그 상한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것들, 우리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련 업계를 대표해서요, 크롬라이트 코리아의 김태산 대표께서 업계 입장에서의 내부 시설은 성과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는 크롬라이트 코리아 김태산입니다. 우선 오늘 이 LM 토론에 초대해 주신 정원희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평창 회의 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 성공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KBCH 공연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크롭라이트 코리아라는 조직은 사실 그 생명과학 종자 글로벌 종자 협회인데요.
생명과학 기술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생명과학 기술에 적용되는 규제 이런 거의 완화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세이프티 프로토콜은 유네프의 하위 조약으로 바이오 안전성과 무역 절차를 관장하는 유일한 그런 법이 규범이 되겠습니다. 마학생들은 약 1,500명이 참석하였고요. 167회원국, 그다음에 기타 비회원국 업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크롭 라이프 네트워크는 GIC라고 해서 글로벌 인더스트리 코리션이라고 이렇게 연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CL 크롭 라이프 네트워크, 그다음에 엑바이오, 그다음에 카운슬 오브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등 조직이 함께 하였는데요. 16평창에는 16개국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로는 인터내셔널 브레인 트레이드 콜리션이라는 수출 관련 업체하고 여기 Public Research and Regulation Initiative라고 해서 아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의 이행과 또 이런 연구하고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GIC 활동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도출하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회원국과는 비회원국 이해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장르의 국제 교육 시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생명과학 장르의 대중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사이드 이벤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Private Sector Implementation May Contain Language 이게 이제 9월 20일 날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Detection Method 웹사이트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는 크롭 라이프 인터내셔널에서 주관했고요. 저희 크롭 라이프 코리아에서는 Agriculture Biotechnology in Korea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국내 GMO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기에는 약 40명 정도의 국내외 참석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주요 활동이라면 미디어 모니터링이라든지 하이 아젠다별, GIC 포지션 페이퍼 작성 이런 것들이 GIC 활동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주요 쟁점들 목표, 손가락을 했는데 손가락으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앞에서 정원희 센터장님이나 박순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목표했던 성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게 있고요. 먼저 리스크 어세스먼트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박순기 과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서는 저희 목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에 근거하며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결정 노출인데 그거 어느 정도 좀 균형된 그런 결정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셜 이코노믹 컨시더레이션에서는 여기에는 좀 생물 다양성 도전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구에 대해서 제한적 여기 좀 범위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점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규정에 의무에 합치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결국 이제 자발적 결정의 일부임을 좀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포지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인들 고려사항 평가를 위한 추가적 가이드라인은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커머디티 shipping documentation 18조 2항에 관련된 것인데 곡물 선적 시에 may contain 문구 유지 뭐 이런 것들을 선언했고요. 선적 시 국제적 서류 사용은 좀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GIC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식별 취급 포장 운송 추가적인 특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unintentional illegal transboundary movement에서는 저희가 포장 시험을 목적으로 환경 도입되는 LMO의 의도적 국가 이동 관한 정보 이런 이제 BC에 제출하는 그런 결정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그 개발 국가들에서는 등록기관이라든지 근데 모든 정보를 보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우려했고요. 그다음에 벡터 도입 유전자, 또 인적 영역에 대한 영미설 정보 요구 이런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기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별 전문가 그룹이 온라인 포럼이 이제 2년 향후 2년 진행됩니다. 당장 지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까 뭐 정홍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앤 매니지먼트의 그 온라인 포럼이 지금 그 CBD에서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각 정부에서 적합한 분을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그 리스크가 돼서 리스트에 포함이 돼야지만 현재 있는 리스트는 다 이제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그래서 그거 데드라인이 11월 말로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에서 주관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부분에 적임자가 누군가를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여기에 일단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앞에 특별 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가이던스 테스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여러 가지 뭐 컨티뉴스 가이던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직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들이 앞으로 향후 2년 사이에 될 거고요. 아까 정홍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2016 11월 멕시코 휴양도시 로스카보스에서 막 8, 그다음에 컵 13, 그다음에 이제 나고야 프로토콜 컵막 2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로스카보스는 참고로 LA 공항에서 약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게 2년이 금방 지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이러한 뜻깊은 포럼을 통해서 여러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2년간은 저희가 정말 의장국 여러 가지 임무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라고 좀 썼긴 했습니다. 이미 일부는 뭐 장홍희 센터장님께서 초반에 많이 커버를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 생명공학 종자 학계이기도 하고 이 바이오 안전성 규정서의 직접적인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최첨단에 저희가 사실 있는 게 업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회의 준비하는 데서 일반 원칙적인 것들을 제가 써봤습니다. 아마 A 준비를 위한 이슈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이건 뭐 센터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의 실제로 회의하는 지금 해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 우리하고 입장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 물론 그렇게 다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동향 좀 파악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정보교육 다른 그 수입국 또는 수출국 정보교육을 통한 유연한 대처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 온라인 포럼, 이슈별 국가 입장, 적극적 의견 제출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예장 사절 구성된 전문가 TF팀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였어요. 건의를 했고요. 또 이번 평상회의 때는 각 정부 부처에서 한 뭐 3, 40명의 대표자들이 구성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봤지만 정말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그런 회의입니다. 저는 사실 이 회의를 어깨에 들어와서 참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고야에서부터 이제 나고야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라바드인도 참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참석하기 전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쿠리치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회의를 접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 상당히 또 배우고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기회를 주신 KBCH 성센터장 정재환 서기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마세븐을 대표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마프세븐 시민네트워크를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방송대 조승현 교수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입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프세븐 한국 시민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꾸려졌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KMCN이 꾸려지고 나서 세 가지 방향에서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컴업 세븐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업 세븐 대회 전과 대회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회 종료 10월 3일이죠. 그래서 뭐 엔지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엔지오 나름대로 좀 공통적으로 합의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MCN 주요 약칭 KMCN인데요. 한국 시민 네트워크가 어떤 과정을 있었습니까? 사실 이전에 KMCN 전에는 GMO 반대 승용운동 본부라는 게 있었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MCN을 창립한 것은 일단 반대라는 그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가 좀 더 많은 것을 통솔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첫점은 GMO 자체의 어떤 유해성 부분에서의 걱정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바이오 안전성 의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가지고 아마 따로 이렇게 한시적이지만 머스크 한국시민 네트워크가 꾸려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뭐 이게 뭐 KMC 정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MO나 이 합성 생물학 이 부분은 이제 정보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이건 바이오 산업부터 나오는 어떤 생산물들이죠. 이러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산업부터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생명 건강 이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목적을 갖는다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KMC의 이제 단체들, 참여한 단체들은 21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단체들, 그리고 자문가부 이렇게 4단으로 해서 21개 단체가 1월달부터 올해 1월달부터 생물 다양성 컵 대회를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결성과 더불어서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가 5월 20일 날 창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존성의 이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이행이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조직이 한시적이고 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능력 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일단 특히 일본의 경험을 저희들은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일본과 공동조사, NGO 공동조사 사업이라든가 공동 이벤트 등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대여 기간 전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먼저 이 주제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표시제에 관련된 모니터 활동,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접 시민들과 생업조합원들과 함께 GM 작물이 혹시 비구조적으로 방출된 GM 작물이 있지 않나 그 염려에 따른 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표시제 관련해서 이게 이 표시제 조사 활동을 한 주체는 우리 21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맡았습니다. 경실련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맡았고 그 조사 대상은 역시 6개 정도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빵류, 식용유, 장류, 당류, 그리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잡았고 조사 기간은 대략 한 달 반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에 대한 조사 끝날 때마다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6개 품목 모두 이제 결론을 보면 GMO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되고 있는 제품은 없었다. 그리고 GMO 표시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부분도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이 구입하는 제품의 GMO 원료가 사용된 건지 아닌지를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수입국 어느 국가에서 재료가 수입되는지 그것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시제를 조사했더니 현재 이제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원산지 표시, 수입 표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표시 제도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GMO가 어떻게든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결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제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 가공식품 등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DNA 검출에서 GMO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기준에 맞춰서 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6.4%가 식품의 GMO 원료 사용료를 표시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좀 복잡한 거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86% 정도가 아무튼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사항의 5개 품목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원재료 사용 순위 5순위와 상관없이 GMO를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뭐 7개, 8개 최소한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태에서 표시하기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먹는 식품에서 GMO를 섭취하면서 가능성이 있겠는가, 있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76.4%는 자신 먹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아무튼 GMO 원료 사용될 때 소비자들은 표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현행 GMO 표시 제도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또는 그 상위 5가지 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GMO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GMO 원료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대응은 이런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들이 생각한 생각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볼 때 식품의약자안전처는 소비자 GMO 원료 사용료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를 꼭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한사님의 이상숙 대표님과 저 그리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시작처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표시제도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이제 2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됐는데 사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그 3%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유럽처럼 가자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였는데 그에 대한 확답을 못 받았고요. 앞으로 뭐 많이 연구해 보자라는 정도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GM 조사 활동분입니다. GM 조사 활동은 이제 그 일본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첫 단계는 아무래도 일본 신혼에서 10년 동안 시민들 내지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험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배운다는 입장에서 같이 조사 활동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우리 이제 KMCN 독자적으로 특히 이제 한사님과 같이 해서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조사 활동의 목적은 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바이오 전문 중에는 GMO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인식 증진에 좀 공헌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스타켓 20가지 아이스타켓에 맞는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일본과의 조사 활동은 이제 6월 12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 정도 연인은 좀 참가를 했는데 꾸준히 참여한 사람은 저희 쪽에서는 8명, 일본 쪽에서 3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난지도, 설해성, 그리고 한강면이었고 조사 품목은 유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그 키트지는 사실 일본에서 이제 갖고 온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한 키트지가 유체 조사용에 조사한 거 없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제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사하는 도구라든 방법,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그 기술을 습득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과는 이러한 조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GMO가 이제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 소비자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까지 건데 막연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은 8월 26일과 9월 2일 날 이틀간에 거쳐서 KMCM이 한살미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 인원은 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GMO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용한 키트가 옥수수와 콩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 키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일종의 신뢰가 가지 않는 조사였습니다. 저희들이 옥수수와 콩 키트제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전에 미국 특히 그게 이제 판매처가 몬산토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몬산토는 이거 뭐 양수협장이구나. GMO도 팔고 또 그게 조사한 파니까 뭐 이게 이기고 저렇게 이기고 그래서 좀 그런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조사 활동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과라고 한다면은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 안전성, 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인식을 넓히는, 증진시키는 그러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사전에 KMCM 조직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게 이 국제 시포지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시포지움 주제를 저희들이 토종종자로 잡은 것은 사실 이건 일본과 필리핀의 비아 캄베시아라 이들의 경험이 사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GMO에 대해서 그 유해성이라든가 또는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건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안으로서는 그 일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토종 씨앗을 지켜나가는 게 아주 퍼시드한 운동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 때문에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이제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특히 필리핀의 레타나 씨는 굉장히 뛰어난 그 활동가이자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토론 전에 토론자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각국의 경험, 토종종자와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한 6군데에서 이야기했고요. 이 시포지엄은 우리 그 대회장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평창 면사무소입니까? 군사무소입니까? 거의 강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전날 그 사이드 이벤트장이 저희들이 10월인가에서 했는데 너무나 소란스럽고 이 마이크 자체가 울려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옆에 발표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롬이라든지 그런 데서 뭉성뭉성하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했고요. 손님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좀 방음 상태라든가 특히 지금 추위 그날 좀 추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에 비해서는 이 시포지움장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동시 통역이 돼 있었고 정말 소음 없이 조용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물론 일부가 서서 들었던 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NGO 활동, 연대 활동의 어떤 굉장히 현장을 생생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공동 사이드 이벤트에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포지움이 끝나고 나서 그때 밤에 전현홍이 이제 추천했습니다만 가서 같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일본 NGO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마지막 전날 10월 2일인가요? 국제연대 캠페인을 끝으로 해서 저희 공식 일정을 마쳤고 저희들이 이제 사진 자료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향후 대응 방안이나 건의 사항을 보면 먼저 제가 저희들의 그 대응 방안보다는 먼저 국제 NGO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왜 이제 마지막 그 종료 선언문에서 나온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테크 이 전문가의 워킹 그룹 1, 2가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뭐 이게 드러난 성과나 실적이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확대 전문가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NGO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발언할 기회를 준다는 건 저는 좋다고,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결정의 이제 과도 개념이 지금 그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들이 뭐 취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사회 전체적 전문가에 의해서 느낀 건데 그게 이제 의정서 목적 보호를 위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ABS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원의 이제 접근이라든가 이 공문제가 이 지적대상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재판의 논의에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의정서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의정서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 안전성에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서로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의정서 목적 범위에 들지 않는 그러한 ABS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정서 이제 16조, 17조죠. 특히 이제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과 또는 16조의 비의도적 방출 이 부분과 25조 불법 유통, 불법 유출 이 부분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리 체계는 사실 의도적 방출과 비의도적 방출로 이 두 개 시스템으로 의정서가 꾸려져 있는데 이 악의적인 방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중국을 검열해서 좀 중국이 싫어하겠지만 중국은 악의적으로 GMO라든가 합성생물학이 나오게 되면 이걸 상업화하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굉장히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정서가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는 16조, 17조 그리고 25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유통은 그 안에 좀 포함 비의도적 유출, 불가한 이동과 비의도적 방출과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불법 유통이라는 그 말 자체 일반 사법에 불법에 대한 책임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반 다른 상품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GMO 안에 특수한 그런 불법적 요소 또는 확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체킹돼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확산 속도는 어떤 제품보다 무서울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정보 부분과 특히 이제 능력 형성 부분도 또 재정 부분은 저희들은 입장이 쉽게 말해서 ABS가 어떤 그 바이오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익으로부터 나온 그 재정 조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국제 협력 IMF라든가 또 GEF라든가 이런 거와 협력할 때는 공통 부모를 찾아서 각 국제 금융 조직의 목적과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 조달을 하는 게 낫지 따로 이렇게 가서 좀 우리 입장에서 구걸하는 식의 그런 재정 조달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능력 증진을 위해서 그런 우리 NGO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NGO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의 수준은 상당히 활동가들 개개인들은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수준이 상당히 일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KBCH가 좀 나서서라도 이 네트워크의 수준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든 간에 이 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표시제에 대해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토종농자가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농민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GMO의 어떤 비의도적 내지는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과 이 불법 유통제는 어떻게든 이 제도적으로 좀 동시 대비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MO의 위험성과 유해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제 NGO의 연대 활동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음 때까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사항은요, 표시제도 운영 개선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수입국이기 때문에 현재는 GMO의 이제 신분송 분양 식별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 컨테인도 대부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뭐 이해를 기회는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GMO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아이템이라든 항목이 어떤 식으로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다. 뭐 전문가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든 이번은 아직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아이템이 제시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책임 복구 추가 의정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의정서에서는 각 국가에 맡기고 있는데 추가 의정서니까 거기서 나고야 의정서 책임 복구 의정서죠. 근데 그럼 그래가지고 그만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 공통요건 정도는 해 넣고 나서 국가 간 법규를 맡겨야지. 그러면 뭐 하나하나 국가가 이동 충돌이 이루어지면은 그럼 국제사법의 그 이동에 따라 생기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지청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압니다. 그 생각도 아는데요. 그래도 농지청이 이렇게 개발한 초록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순간 농지청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MO의 그 발전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GMO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GMO가 위에서 부분에 농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는 순간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농업 발전에 대해서 농지청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 이 정도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